여러분은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한때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이 단어는 단순한 신조어를 넘어 청년 세대의 좌절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과연 우리는 왜 우리 사회를 지옥으로 비유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헬조선 담론의 기원과 그것이 한국 사회에 남긴 흔적들, 그리고 그 속에서 청년 세대가 외치는 메시지를 깊이 들여다봅니다. 함께 하시죠. 그래서 둔스 스코투스가 누군데 헬조선 담론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드래곤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서사 좋아한다 그랬는데 네. 서사뿐만 아니라 약간 저는 좀 철학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거였던 걸로 그래요. 네. 네, 점점 저 뭐 자신을 아무렴 어떻습니까? 저 자신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맥시멈입니다. 법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 기자입니다. 여전히 교통과 야구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주 기자님은 뭐 이거 물어보면 막 답이 나오고 툭 답이 나오고 네네. 아까도 뭐 물어봤는데 뭐 그런 것까지 아나 싶은 뭐가 네. 있었는데 뭐 뭐였죠? 예를 들어 뭐 기찻길 하나 생겼다고 하면 아, 선로가 맞아. 언제 생기고 맞아, 폐쇄되고 이런 것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뭐 아까 선로를 뭐 누가 뜯어갔다가 또 다시 복구하고 그 얘기 네. 네네. 어떤 열차랑 선로를 공유를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 것들은 뭐 주로 정보는 어디서 얻으시는 편이에요? 대부분은 나무위키 이런 거를 좀 많이 찾아보긴 하는데 뭐 기사에도 좀 언급될 때가 있기도 하고 그런 거를 또 전문적으로 올려주는 블로그 같은 것도 꽤 많더라고요. 아, 네네. 그런 것도 좀 관심이 있어서 많이 찾아보긴 했습니다. 정보 소스가 다 있으시군요. 네. 네.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철덕이라 그래요. 네, 철덕. 그렇죠. 철덕들이 은근 제가 알기로 지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런 분들 많아요. 철덕이. 철덕이 상당히 많습니다. 철도랑 그 교통을 좋아하는 어떤 매력 포인트가 뭘까요? 그런 것도 보면은 좀 일종의 기계 덕후 이런 느낌인 건가? 이것도 분야가 다 달라요. 이게 기계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기차의 외형이라거나 네. 그다음에 그 작동 원리, 설계. 네,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또 시간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시간표. 보통 다이어그램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 거를 또 어떻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짜놓는 건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놨나 네, 이런 거. 배차나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고 노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고 노선. 네. 정말요. 그것도 파고들면은 분야가 다 다양해요. 그럼 주 기자님 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시는 편인지? 저는 주로 노선이나 시간표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선이나 시간표. 네. 제 생각엔 약간 그 철덕들이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네, 걸 그런 거에 좀 끌리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 네. 그 어떤 복잡한 것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시스템화 해가지고 사실 그렇죠. 이 지하철 노선도나 이런 것도 굉장한 어떤 머리 쓴 계획들이잖아요. 네. 도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 가지시는 제 주변의 철덕들을 생각해 보면 다들 똑똑합니다. 여러 명 있어요? 또 몇 명 한두 명 있습니다. 주변에도 계시군요. 네, 한두 명 있는데 다들 소개해줘요. 괜히 또 내적 친밀감이 또 생기는 뭐 철떡 느낌이. 소개팅이라도 한번 주소 해야 되나? 당신은 시간표입니까? 아니면 어느 쪽입니까? 기계입니까? 너무 재밌네요. 전 노선인데요. 아니 비디님은 네. 어때요 요즘? 최근에 독감이 굉장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녹음 이후에 제가 코로나도 아직 걸리질 않았는데 안 걸려 보셨어요? 네, 독감을 심하게 알아가지고 한 와. 이틀을 그냥 내리 누워서 A형 독감이 유행하죠. 네, 맞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제가 게. 병원도 안 갔거든요, 사실. 안 갔어요? 네. 안 가고 어떻게 버텨요?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와, 타고난 강골로. 근데 이 얘기를 했다가 가족들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위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복 입고 왔는데 오늘 좀 핏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네, 오늘 많이 야위였고 하도 네. 누워 있다 보니까 식도염까지 생겨서 저런. 네, 이래서 병원 가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 합병증을 예방하려고 병원 가라고 하는구나. 아프면은 어지간한 병원 가는 게 제일 낫긴 합니다. 무식하게 몸으로 겪고 배웠습니다. 저도 독감 걸렸는데 네. 저는 약 일주일 먹었습니다. 일주일 쓰셨어요? 또 네. 오래 드셨네요. 이게 처음에 몸살이 확 오고 오한이 막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일찍이 약을 처방을 받았어요. 아마 초장에 약을 좀 먹기 시작해서 제 생각에 덜 먹은 것 같아요. 일주일 먹은 긴 것 같은데 덜 먹은 것 같아요. 또 나름 감기 몸살 전문가 아니십니까? 이게 작년 2024년이죠. 네. 그때부터 자꾸 이렇게 호흡기 관련 질환이 좀 심했어요. 평소보다 심했어요.
보통 한 1년에 한 번 정도 감기를 할까 말까 한데 자꾸 뭐 약간 부비동염 같이 뭐 특수한 감기 있잖아요. 네. 그냥 감기 말고 특수한 감기. 그런 게 자꾸 한 2번, 3번씩 있다가 요번에 독감까지 걸려가지고 좀 고생했습니다. 덕분에 또 이번에 잘 대응을 하셨네요. 네. 아, 그렇죠. 저도 약을 타러 병원 가는 거를 좀 귀찮아하거든요. 네. 가서 기다리는 게 귀찮아요. 번호표 써놓고 기다리는 게. 그건 또 그래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약간 위기감을 느끼고 바로 갔죠. 네. 이제는 좀 느낌이 오나요? 목이 좀 붓거나 기침 좀 나오면 이거 조금 낌새가 그렇죠. 목이 약간 근데 낌새는 언제나 차리고 있었는데 네네. 귀찮음이 늘 이겨왔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낌새가 이겼군요. 네, 이번에 낌새가 이번에 가야 된다. 그다음에 저번에 녹음하는데 허리춤이 뒤에 허리가 저릿저릿한 거예요. 정말요? 다리도 약간 저릿저릿하고 그래서 그 몸살이 오긴 오려나 보다. 아니나 다를까 오한 몸살 막 확 와가지고 저도 그렇고 맥심도 그렇고 그냥 누워 있었네요. 누워 있어야 돼요. 네네. 그 이불 안에 들어가서 나오면 안 됩니다. 네. 다행히 두 분 다 어느 정도 완쾌가 되셨다니. 오늘은 어떤 주제를 얘기를 하게 되나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논문은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과격한 논문이에요. 헬조선 담론의 기원, 발전론적 서사와 역사의 주체 연구 1987에서 2016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꽤 긴 기간을 다루네요. 네네, 기간까지 적시돼 있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대학원에 재학하셨던 이유창 님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모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계신 걸 알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 재학 당시에 쓰셨던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뭐 사회와 철학이라는 연구회 논문집에 실린 논문이고 제가 이 논문을 가져온 이유는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헬조선 한국이 왜 지금 힘들고 뭐 이런 얘기 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좀 주요하게 다루고 싶은 것은 이 헬조선 담론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고 그것이 사실은 지금의 청년 세대가 기성의 방식을 거부하는 식으로 등장을 했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다뤄보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네요. 제가 알기로는 두 분도 가볍게나마 읽어보신 걸로 아는데 잘 읽히던가요? 네, 뭐 글 아주 잘 읽히고 재밌더라고요. 네, 분량이 그래도 꽤 되는데. 분량이 꽤 되는데 이게 문장이 이렇게 부드러워서 그다음에 이제 각주가 많아서 각주도 많기도 하고 되게 통시적으로 잘 써주셨더라고요. 그 네네. 부분을. 네, 매끄럽게 잘 쓰여 있었습니다. 시간 순서, 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네,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전 에피소드 그 썸타기 관련한 저희가 에피소드가 지금 맞아요. 좀 잘 나가고 있는데 그렇군요. 네, 거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회적으로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한다는 거는 그 사회의 어떤 그 현상을 표상할 수 있는 욕구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네네. 어떤 현상이나 주요한 것을 포착하고 싶은 욕구가 사람들한테 생긴다는 건데 이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 논문에서 되게 주요하게 다뤄지는데 제목에도 나와 있고. 네, 언제부턴가 헬조선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보자면 이 헬조선이라는 이 단어 자체만 들었을 때 어감을 들었을 때 두 분은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저는 헬조선? 헬조선. 헬조선이라는 얘기는 의외로 저는 사람들 많이 쓴다는 건 알고 있는데 네네. 의외로 제 주변에 헬조선을 막 입에 올리는 사람은 잘 없었어요. 그죠. 아무래도 네. 인터넷상에서 많이 오프라인으로 사용하고 쓰기는 좀 그런 감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가 봐요. 이게 음. 맞아. 인터넷 댓글로 헬조선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뉴스 기사 댓글 막 거기서만 헬조선 많이 봤고. 맥시멈님 그냥 헬조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어떤 느낌이신가요? 맞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대한민국 살기 힘들구나. 살기 힘든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들 각각의 경험에 따라서 누구는 그죠? 이제 네. 경제적으로 살기 힘들다, 집값이 올라서 살기 힘들다. 또 이제 뭐 페미니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녀 간의 갈등을 도저히 좁히지 못해서 살기가 힘들다. 제각각의 그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헬조선. 어느 맥락에 갖다 놔도 헬조선은 다 쓰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활발하게 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곳에 쓰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주 기자님은 이 헬조선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일단은 지금은
저희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인데 굳이 조선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에서 구시대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경멸을 하는 그런 그러네. 뉘앙스를 좀 아, 받아요. 그러네. 그러네. 조선이라고 붙였으니까. 헬 한국 헬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희가 뭐 조선이라는 거를 붙일 때는 뭐 어지간하면은 뭐 좋은 걸 쓸 때 많이 했었잖아요. 좀 전통적인 걸 얘기할 때. 그렇죠. 그랬나? 네, 뭐, 조선 전통의 아니면 뭐 야구에서도 이대호 선수 있죠. 조선의 네, 사번타자. 이대호 선수의 별명도 조선의 사번타자. 그러네요. 그러네. 네네. 그런 게 또 그런 식의 있네. 뭔가 우리나라의 자긍심을 표상하는 뭐 그런 말로서 조선을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에 뭔가 고유한 네. 것들을 표현할 때 조선을 많이 네. 붙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헬이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오는 그 간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에 대한 인식도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네, 천차만별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또 문명화되지 못한 아니지 성리학의 나라였으니까 이렇게 근대화되지 못한 국가, 미개한 국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이게 조선이 그 당시에 학문적인 수준이나 유구한 어떤 역사나 그런 걸 봤을 때 참 민족적인 자긍심을 느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네. 아니면 최근에 들어와서 좀 의미를 다르게 인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네, 과거까지는 조금 유구한 어떤 조금씩 우리의 변해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 기자님의 그 통찰이 너무 와닿는 좋네요. 것 같습니다. 헬까지 붙었어요. 그 조선에. 네. 그러니까요. 헬까지 붙으니까 확실히 헬 조선의 그 뭐 이렇게 유구한 전통을 숭앙하는 그 아, 맥락에서 그죠? 쓰인 것 같진 않고. 네네. 네. 거기서 오는 약간 기시감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맨 처음 들었을 때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헬 조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조선을 이제 또 비틀어가지고 헬 조센이라고 또 많이들 쓰잖아요. 또. 조센? 네. 일본 그렇게도 발음이- 일본식 사용하는구나. 발음으로 또 쓰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점점 더 부정적인 의미가 좀 더 더해가고. 일본 뭐 그런 발음은 것도 왜 있었나. 쓰는 거야? 거기는 이제 또 그런 게 있는 거죠. 일본에 대한 반감을 같이 또 섞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너네는 헬조선이면은 솔직히 일본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이랑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의미의 자조적인 의미로서 쓰인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좀 있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네. 두 분이 이제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듣고 든 생각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비리님은 헬조선 평소에 뭐 들으면 어때요? 저는 조금 짜증나요. 어쨌든 우리나라인데 왜 그치. 스스로 비하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막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네네. 왜냐하면 뭐 부정적 뉘앙스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쓰면 저도 조금 부정적 뉘앙스가 없는달까? 누가 뭐 자기 살고 있는 나라를 그렇게 막 폄하하고 그러고 싶겠습니까? 네. 솔직히. 근데 이 논문을 읽고 나서 생각이 조금 바뀐 게 이런 단어를 청년 세대가 꺼냈다는 게 단순히 비아냥거리거나 조소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대에 맞는 방식으로 기성세대에 대항을 하는 것이라는 게 이 논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일종의 이전 세대론을 반박하고 나이 든 세대를 비판하는 일종의 대항 담론으로서 청년 세대가 꺼냈다는 거예요. 네, 사회학적인 현상의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한번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죠. 네.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단어, 없던 단어가 생긴 것은 그만큼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사회는 어떤 걸 지금 수요를 하고 있는가? 또 널리 쓰이니까 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원을 살펴보면 2015년도부터 급속도로 확산이 된 단어라고 해요. 네. 특히 이것이 인터넷의 각종 커뮤니티들을 타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이 됐고 그렇죠. 커뮤니티에서 활용한 게 어떻게 보면 좋은 단어 아닙니까? 현상이나 이런 걸 지칭하기 편한 단어다 보니까 이렇게 확산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커뮤니티를 막 잘 활용하진 않아서 네.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됐을지가 추정은 안 되는데 뭐 주 기자님은 이런 걸 잘 아시는 편인가요? 그때 좀 커뮤니티 쪽에 관심이 좀 있긴 했어가지고 돌아가는 것까지는 대충 알고 있긴 한데 네. 그때가 이제 2014년이죠. 그때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일간 베스트 소위 말하는 일베죠. 일베가 이제 화두가 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류의 일베를 비롯한 각종 정치나 이런 거 다루는 커뮤니티 쪽에서 좀 많이 확산이 되긴 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신조어가 하나 생기면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확산되는 과정이 간단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통은 단어를 가지고 일종의 밈이라고 하죠. 네. 그 밈을 만들 수 있는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일종의 유머로 쓰이는 건가요? 네, 그 유머 글로 올라온 다음에 그 글이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다른 커뮤니티 유저가 퍼가가지고 그 다른 커뮤니티 이제 또 글을 올리고 거기서도 반응이 또 좋고
그걸 또 누가 또 가져가고 하면서 점점 퍼지고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또 그 단어가 되게 재밌고 해야 퍼지는 그렇죠. 어느 정도 거죠? 공감대를 얻어야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제가 저번에 가져왔던 논문 중에 그 대전 그 노잼들이 대전은 왜 있잖아요. 노잼 네, 도시인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 통해서 퍼져나가는 SNS라든가 그런 것 통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거의 종류가 아닌가. 아, 네. 그렇게 그렇게 보면 말씀드릴 수 헬조선은 있고요. 정말 널리 공감을 얻은 그렇죠. 특히 청년 세대 위주로 그죠. 그 주로 커뮤니티를 커뮤니티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 이용하는. 음. 그래서 청년 세대한테 많은 공감을 얻은 단어가 탄생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 왜 근데 또 그 당시에 이렇게 퍼지게 됐을지도 조금 의문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딱 시기상이 2015년이니까 또 네네. 그 당시 어떤 폭발적인 것들이 몰려있지 않았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 단어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굉장히 과거로부터 앞서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987년에 체제가 이제 수립되고 그때부터 2016년까지 어떻게 단어가 탄생을 하게 되었나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1987년 하면 이제 헌법이 새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헌법이 새로 개편되다 보니까 뭔가 민주화가 됐다라는 인식이 좀 공식적으로 퍼지게 됐고 네. 민주적인 정부도 들어섰다 뭐 이런 인식도 대부분 얻고 있는데 좀 네, 문민 네.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네 이제 그 전에는 저희가 해방 직후에 민중주의라는 사상이 한국에 팽배해 있었다고 합니다. 민중주의요. 민중주의라고 하죠. 이 민중주의. 민중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마르크시즘에서 유래가 된 건데 음. 지배 계급에서 해방을 하는 것이 역사적 사명이라는 거죠. 그걸 사명? 민중이 주도해야 된다. 그 네. 주체는 민중이다. 네. 노동자 계급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지배 계급으로부터 해방을 해야 된다는 게 네. 이 87년 체제 이전까지의 주요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그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뭐 이런 그렇죠. 뉘앙스이죠, 네, 그죠? 마르크스즘이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익히 아는 뭐 대학에서 학생권 운동들이 많이 발발하고 네. 그래요. 이런 맞아요. 흐름들이 퍼지면서 이 민중들이 결국 역사를 끌어가야 한다라는 어떤 또 그 당시에 대학생들은 또 그 당시에 청년 세대 아닙니까? 맞죠. 그들은 어떤 시대적인 역사적 임무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보내신 분들이 많았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네, 데모 많이 하시고 네, 이런 그때 민중주의, 지하 조직 만들어서 네네. 이렇게 도망 다니고 네, 네, 이렇게 어디 모여서 이제 회의하고 학교에서 뭐 수업도 거의 사실 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민중주의의 흐름 속에서 1987년에 이제 헌법이 개편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약간 허탈감이 생겨요. 제가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봉준호 감독이 초창기에 활동하던 영화 모임 이야기가 있는데 네. 거기 이야기를 보면서 넷플릭스에서 그 뭐 봉준호 일대기를 만든 거예요? 봉준호 감독이 초창기에 활동한 노란 문이라는 영화 동아리가 있어요. 네. 아. 그것의 다큐멘터리를 다루는데 음.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본인들 세대는 학생 운동이 끝나고 입학을 한 세대라서 대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했다는 거예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인가?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운동권을 이렇게 활발하고 활활 타오르던 사회가 어느 정도 민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적지근한 네, 분위기가 미적지근하고 그동안에 어떤 학교에서 학생이나 뭐 이런 흐름 같은 게 다 끊겨버린 뭐 거죠. 갑자기 갈 네. 곳을 잃어버린 그런 갈 곳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막 시네필들이 엄청나게 생겨났다. 문화적인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화관이 많이 생기고 그렇죠. 영화 동아리들이 곳곳에 생기고 아하. 네 이런 흐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주 기자님 이거 관해서 조금 아시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그거를 저번에 제가 맨 처음 가져왔던 논문이었죠. 80년대 대중가요 얘기할 때 아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학생운동이랑 이동한 서울의 음악적 네. 장소들 편에서 그때 당시에도 그런 흐름이 좀 있었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던 게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기억이 나네요. 네. 하지만 이런 흐름 속에서도 결국 정치라는 것은 어떤 일종의 사명 같은 게 항상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정치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네. 민주화가 됐지만 그 이후에 이제 결국 이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은 이 사명거리를 찾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명. 왜냐하면 그들도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탄생한 것이 2000년대에 진보 진영 같은 경우는 포스트 진보 담론이 나왔고 보수 쪽 같은 경우는 뉴라이트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일종 새로운 보수 담론이 나왔는데 네, 그죠. 이런 것들의 흐름 속에서 청년의 이 역할이 애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까지는 이 민중주의 속에서는 청년들이 사실 주로 이끄는 세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이 운동권이라든지 사회를 움직이게 한 동력이었는데 그 영향력에 의해서 사람들은 청년은 이래야 한다라는 네, 네. 어떤 관념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존재가 정치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순간 갑자기 쑥 들어간 시기가 있죠. 네네. 그게 이제 그 87년 이후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게 독재와 군부의 만행에 대해서 우리가 몰아내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이 생길 때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명이 자- 생길 때죠. 자연히 생기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형식적으로나마 대통령도 이제 직접 뽑고 민주화도 정말 되어가는 것 같고 세상이 조금씩 변하는 게 눈에 보이고 그때를 즈음해서 이제 우리가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좀 앞서고 있구나 하는 인식도 그렇죠.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자연히 그러면서 그들이 사상적 기반이었던 막시즘 이게 이제 실패한 이데올로기가 되어가는구나 하는 그렇죠. 인식이 마침 퍼지기 또 시작할 소련이 또 때쯤 이제 붕괴가 되기 시작했기 소련 때문에. 붕괴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활활 타오르던 이 정치적인 큰 목소리를 내던 청년들의 동력이 사실상 이제 수그러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떤 정치를 막 이끌어 나가는 어떤 개척자로서 그동안 활약을 해왔는데. 활약을 해왔는데 그 사람들이 동력이 없어지니까 네. 좀 이렇게 수그러들면서 약간 뒷간으로 밀려나나 하는 상황이 된 네, 거죠. 하지만 그 인식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새로운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에서 이 청년 세대를 잘 활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포스트 진보 담론도 그렇고 뉴라이트 담론도 그렇고 일종의 좀 허점들이 있어요. 허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메꾸기 위해서 이 청년 세대들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논문 제목에서 나왔듯이 이 헬조선 담론의 기원 발전론적 서사라는 게 한국에서 가진 의미가 너무 커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역사 발전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꼭 역사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흐름이 계속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그런 발전론적 서사가 있었기 근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걸 제목 딱 보고 느낀 생각이 이게 역사는 발전하는 것인가 변화하는 것인가 정말로 발전하나? 네, 이런 느낌인 그게 건가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발전론적 사관이 사실 헤겔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네네. 그 헤겔의 이데올로기를 이제 또 마르크스가 갖고 온 거고.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자기 얘기할 때 맨 처음에 원시 사회에서부터 그다음에 족장이 있는 시족 사회에서 그다음에 자본주의 거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가는 그거를 발전론적 사관으로 보잖아요. 네네. 네. 그다음에 헤겔의 아이디어도 그 정반합 그죠. 변증법적인 발전 과정. 쉽게 그거로 얘기해서 보니까. 시대가 흐를수록 세상은 계속 나아지고 있다. 네, 그렇죠.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네. 그 이데올로기가 망하고 이제 사회가 계속 발전하는 가야 되는 다라고- 의문이 조금씩 피어나기 네, 시작하는. 그리고 그게 맞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의로운 건가? 맞는 건가? 사회가 발전한다라고 꼭 발전하고 있나? 네. 라는 게 사회적으로도 사회학적으로도 제자리 네네. 걸음일 수도 있고 오히려 뒤로 갈 수도 있고. 아니 그런 나빠지는 거 아닌가? 것들도 하는 눈에 그런.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좌우 안 가리고 다 발전론적 사관을 가지고 있는다는 게 저로서는 조금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 텍스트 안에서요. 네. 그러니까 그게 텍스트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 발전론적 사관을 가지고 있는다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그러면 그 이전 세대는 다 무지몽매한 건가? 물론 이제 그렇게 발전을 하려고 하는 동력은 칭찬받아 마땅한 거긴 하지만 어때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는 발전하는 것입니까? 변화하는 것입니까? 저희 그 어렸을 때 필수 교육 과정 중에 일반 사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진화론이 있고 순환론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너무 오래된 네, 기억이야. 한번 떠오르시죠? 그런 적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맞아. 이렇게 그림이 있고 네,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면서 발전하고 진보하는다고 주장하는 사회학자들이 있고, 네. 아니다, 같은 주기로,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좋음, 나쁨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순환 속에 있다는 거죠.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 일종의 진화론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나아지고 더 나쁜 것들이 사라지고
더 좋은 것들이 많아지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랄까 사회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그 흐름이 좀 예측이 되는 거예요. 기시감이 들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쩌면 우리가 현대인이라고 지칭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가진 고충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꼭 나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저는 이 말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죠. 네. 역사는 또. 반복된다.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 세대에 도입을 해보면은 전쟁을 좀 예로 들어보면은 전쟁은 항상 똑같아요. 싸우는 것도 뭐 이유도 거의 비슷하고 다만 그 전쟁을 하는 수단이 다를 뿐이지. 구석기 시대는 이제 짱돌을 들고 싸웠을 것이고 과거에는 돌을 들고 싸우고 신석기 시대는 이제 돌을 갈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무기를 만들어 싸웠을 것이고 청동기 이제 청동 무기를 들고 싸웠을 것이고 철기는 이제 철을 들고 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이제 뭐 전차가 나돌아다니고 심지어 이제 드론으로 이제 전쟁을 하는 시대가 왔다 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는 꼭 물리적인 전쟁이 아닐 네. 수도 있는 네. 그렇죠. 그렇죠. 사이버 전쟁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발전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네, 있긴 있죠. 근데 네. 대신에 그게 그럼 나쁜 게 없어진 측면을 발전한 게 아니라 그거를 점점 더 고도로 할 수 있는 측면으로 발전한 것이지. 그게 과연 실체는 변하지 네, 않았다. 실체는 변하지 않는다. 껍데기는 네, 변하. 기술은 변했지만은 안은 변하지 않았다. 아,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공허한 현대인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네, 느낌으로.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지금 1부에서는 이 헬조선 단어의 어떤 지금까지 생기게 된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봤고 네. 패널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1부를 조금 마무리를 슬슬 해보고 네, 네. 2부에서는 이 헬조선 단어를 둘러싼 어떤 시선이나 평가 그리고 이게 어떻게 확장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